XRP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19일 오후 12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격동의 시간들이 최근 음봉이 좀 나오고 나서 전반적인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행보 양상으로 아직까지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심려와 걱정, 좌절, 그리고 물론 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숏의 방향이 컸기 때문에 이 숏으로 또 수익을 극대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현물 시장에서는 결국엔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업비트 빗썸을 켜서 매수 매도를 특히 이제 매도를 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곡히 제 얘기를 단 10분만 듣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때 뭐 다른 사람들 얘기가 크게 결정의 변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 10분, 네, 이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이것대로 괜찮다 하면 잠시 결정을 좀 보류하시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정말 요새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주식도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 주식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코인마저도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막 누가 맞았니 틀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결국엔 세력, 고래들이죠. 네. 우리끼리 힘을 뭉쳐야 되는데 리토석이라든지 내 관점이 맞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거를 본다면 업비트를 켜서 지금 당장 매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여러분들 딱 10분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다시 정상으로 고점 대비 원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AI 브리핑이 있는데요. AI 브리핑에서 딱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질문. 비트코인은 투기인가 자산인가?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 할 수 있어요? 위험 자산인가 안전 자산인가? 왜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할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써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변동성이 크다. 네.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네덜란드 튤립처럼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결국엔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겠죠. 뉴턴도 위험 자산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고점에 샀다가 IQ 200인 분도 대규모의 손실을 봤던 위험 자산이 아닌데면 고점을 찍으면 그게 다시 제로로 수렴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일각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근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4년도부터 ETF가 출시가 됐고요. 올해 이더리움 시가총액 2등인 이더리움이 25년도에 마찬가지로 ETF에 승인이 됐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XRP마저도 지금 ETF로 승인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ETF가 이제 증권으로 이제 대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이거를 실제 자산의 형태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증권의 형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ETF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튤립처럼 정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뤄지는 폭락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뭐 22년도 조정 장수 있었고요. 17년도, 18년도 상반기까지 오르고 나서 폭락했을 때도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네. 바로 이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자산이든 간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이 그나마 적은 게 부동산인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든 국내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간에 이런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자산입니까? 하면 자산이 맞다라는 거예요. XRP도 자산입니까? 네.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불편함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왜 빠질까요? 너 말대로 자산인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도 되는 거야? 네. 왜 내려갈까요? 최근 이런 비트코인이 작년 말부터 왜 올랐습니까? 왜 올랐어요? 바로 이분 때문이죠. 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네. 이분이 작년에 등장하면서 작년에 정책을 낸 게 뭐였습니까? 네. 나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I love it,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낸 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임기 1년 차인데요. 최근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글로벌적으로 간세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욕을 많이 먹었고 그 내부적으로도 LAC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앱스타인 관련 성추문 이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38%, 집긴 이기치의 최저치를 벌써부터 1년 차에 겪고 있고요. 고물가에 최근에는 고용까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친암호화폐 성향을 갖고 있는 이분의 정책이 지금 일단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크게 올랐던 자산이 미국 주식보다 1등 자산이 뭐였어요? 크립토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첫 번째로 왜 지금 조정을 받느냐, 자산인 건 맞는데 왜 조정받느냐, 첫 번째로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관련 이슈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이터 통신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통신, 정말 유명한 로이터 통신이 지금 전임 조 바이든이 기록한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물가와 앱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물가 관리를 잘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누가 대답한 거예요? 연준이 형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응답자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벌어지는 게 뭐예요? 제가 최근에도 강조드렸지만 지금 연준의 영래포가 10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어제도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금 유동성의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 셧다운 이후에 정부가 쓸 돈은 많아지는데 지금 임시 내란 처리를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셧다운 종료도 1월 30일 날 또 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뭔 얘기했냐면 미국이 재정 적자를 커지고 있고 이 도지 효율적인 부서를 창설해가지고 최대한 빚을 줄이고,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천재가 뭐냐고 얘기합니까? 바로 AI랑 로봇밖에 없다. 결국에는 지금의 이 빚을 감당하려면 결국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AI랑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엄청 무제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게 대수요를 만들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금이 다 어디로 갔어요? 글로벌 자금들이, 여러분들 다 주변에서 엔비디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과거에는 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뭐예요? 깐부치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돈들이 이제 여러분들 예전처럼 20년도처럼 자산이 다 같이 오르자 이게 아니라 특정 자산 몇 개만 돈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특정 자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M7 위주로 갔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오르냐? 예전에는 그래도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면서 올랐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마저도 빠져들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최근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좀 다른 유형인데, 중요한 건 뭐다? 더 상승을 많이 한 거는 올해 보면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자산의 집중이 기존에 같이 상승하면서 가던 자산들이랑 다르게 모든 자금들이 다 AI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거품이 꼈죠? 여러분들 느끼기에 지금 동네 초등학생도 엔비디아 투자할 거에 엔비디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AI 쪽으로 그만큼의 수급이 많이 몰렸기도 했고 그만큼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에서 지금
바로 이 영래포가 21년 3월 이후로 잔고가 유동성이 제일 줄어드는 이 초과 유동성 가늠자를 볼 수 있는 이 영래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AI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지금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의 정책적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이죠. 리츠먼드 연은 총재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10분 동안 들으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분한테 얘기를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뭔 얘기했냐면, 고용시장이 제가 여름에도 얘기했지만 둔화되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 8월달 영상 보시면 제가 고용 둔화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근데 일단은 그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근데 물가도 목표치까지 연착륙값이 잘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 다시 좀 상승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 근데 크게 급등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고용도 둔화가 되는 것도 맞고 인플레이션 살짝 올라오는 거 맞는데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뭐냐면, 지금 통화정책에 QT를 하고 있잖아요. 12월 1일까지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긴축적 수준인데 경제 전반은 그래도 잘 버티고 양호하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신용 관련 이슈가 12월 금리 인하가 당연치는 않지만,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유동성 공급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에 상승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고, 근데 이거를 FOMC 위원들도, 물론 윌러이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빨리 때려봅시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FOMC 그 임직원들, 정말 상당히 좀 고위직이죠. 고위직들은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0일날 발표될 게 10월이 아니라 9월 달에 셧다운 때문에 발표되지 못했던 고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고용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성까지는 조금 나와줘야 이 금리 인하 명분이 올라가면서 이 패드와치에서 금리 확률이 50%대에서 다시 60%, 70%대까지 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현재 제가 얘기한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고,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 하단 채널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돌려놓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돌려놓은 다음에 요게 구간에서 기존에 이 박스 매물대 하단을 어떻게든 저항을 계속 터치하면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2단계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기존 고가 매물대 상단 위에서 안착을 한 다음에 다시 상단 채널로 바뀌는 그런 구조로 전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1단계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어떤 매도를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 동안 좀 넘게 일단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FOMC 위원이 지금 뭐 물가와 고용이 개박살을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일단 신중하게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연은 총재도 보자고 하잖아요, 신중하게. 우리는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신중하게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시점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유동성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거를 가늠자는 일단 20일까지는 최소한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현재 중요한 거는 그러면 유동성이 20일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가격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크립토 토탈 마켓 캡, 네, 그거를 보게 되면은 현재 그동안에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구간들이 흰색 구름존에 있었을 때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100%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게 구간에서 이때가 21년도입니다. 21년도고요. 이때도 요게 구간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큰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또 조정을 받았죠. 근데 요 구간보다는 또 맞았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24년도 6월, 7월달, 그리고 올해 간세 때 4월달, 그리고 현재. 자, 그럼 지금까지 총 몇 번 했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번 중에 지금 4번을 맞췄고요. 한 번은 틀렸죠.
그쵸? 이때 이후에 반등이 크게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기 우상향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관점들 제가 이렇게 개발한 세팅 값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금 저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5번 중에 4번의 확률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 구름전이 왔을 때가 가격적으로 제일 싸게 살 수 있었던 크립토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 4번 중에 5번, 그죠? 그럼 100번 중에 80번 정도는 지금 사야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이제 알트코인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M7처럼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트코인의 시총이 높은 코인 위주로 이제 앞으로 재편이 될 거고, 지금 알트코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버려질 코인은 버려지고 올라갈 코인들은 올라가는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흰색 구름전에 왔을 때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계속 이런 구간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구간들이 작년 2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중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리플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고, 여러분들이 다른 코인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가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공식 텔레그램 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들어오시면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버려야 할 코인과 그리고 갖고 가야 할 코인들 이런 것들을 제가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비율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관점들 보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양방향 소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봐야 될 코인들, 보지 말아야 될 코인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드리니까 그거 뷰를 보면서 좀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흰색 구름존에서 잡아가야 될 코인들, 이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가격을 제일 싸게 살 수 있지만 기간 조정 형태로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싸게 좋은 코인들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되고,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지금 용마의 크립토 팀, 우리 트레이더들 단기 매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죠? 같이 합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단타 코인들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영상 보시면.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그런 코인들 저뿐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기일전해가지고 뭐 많은 종목들 많은 코인들을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일전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승률이 높은 그런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댓글 더보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 더보기를 뭐 간략히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면 이런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클릭을 하시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이구나 라고 제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관점 받아가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댓글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가 있어요. 보시면 이 더보기를 누르기 전에 바로 이 링크가 있잖아요. 네, 그쵸? 이거를 클릭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인증, 구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초대해 드린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 신청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면 다시 한번 재시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 그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투자에 정말 간곡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가장 싼 가격대에서 리플을 모아고 보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전반적인 자산에서 확률상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잡아내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다 맞진 않지만 지금 보이시는 엔비디아도 적중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정말 힘든 리게팅 컴퓨팅조차도 정말 지금은 이제 고점 구간 쌀 나오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매수 신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리기튼 컴퓨터는 이제 고점 대비 50%가 빠진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흰색 구름전이 나왔을 때 이럴 때가 오히려 모아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승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기간 조정 형태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자 단타까지 드리는 거예요. 단타. 기다리는 동안 답답하잖아요. 단타까지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 용마인 크립토 팀 트레이더분들 영상 보시면 정말 실력 좋은 거 알죠? 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고점에 살 때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보세요. 그죠? SK 하이닉스도 이런 데에서 모았어야 됐는데 지금 고점에 샀다가 최근에 5억을 샀다는 공무원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이분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칫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 SK 하이닉스로 여기 산 분들은 크게 걱정하는 자리인데 누구는 걱정을 크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리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리플도 누구는 여기에 사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누구는 여기에 사가지고 여전히 크게 뭐 평단에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가져가는 분도 있고 정말 이게 다양한 똑같은 자산을 투자함에도 다른 현상이 나오지만 근데 공통적인 건 하나 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똑같은 건 뭐예요? 네. 결국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돈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네.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코인들 던지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이게 내려가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자산이 아닌 거 아닐까? 이거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도권으로 이미 들어왔고 어느 정도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제도권으로 인정받은 지도 거의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총이 너무 낮은 코인들은 상폐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시총 높은 이런 알트 시즌 불장 오면은 리플 같은 이런 앞으로의 금융 제도권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코인들이 대규모 펌핑 랠리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아이온큐 뭐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자산의 형태로 대규모 폭등 가능성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두가 쳐다보지 않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제부터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것만 좋을 때만 그때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 재작년에 24년 부동산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이 둔촌구분 산 사람들이 20억을 불과 2년 만에 벌 수 있었죠. 근데 그때 13억 주고 분양가 사던 사람들 보고 다들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네, 미쳤습니다. 난리 났다. 큰일 났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를 한다면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에 추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여름만 보내다가 갑자기 가을 겨울처럼 오니까 지금 나 아직 월동 준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오네 하면서 더 당황한다는 거죠. 근데 당황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제가 얘기드리죠. 저도 모든 분들을 다 데리고 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저도 7만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연예인급 정도로 제가 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제 신념과 제 분석과 제가 객관적인 형태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좀 적응하시고 맞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만이라도 데리고 가겠다. 저도 전부 다 어떻게 갑니까? 전부 다 만족 못 시키고 근데 다만 제 신념과 제 관점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열어드려서 하고 있잖아요. 대신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시청해주셔가지고 제가 7만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 10만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 위기만 넘긴다면 10만은 그냥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 후, 이 겨울 결국에는 인생이 정말 좋은 시절만 오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지금 여름만 보내다가 가을, 겨울 오니까 리또속 하는데 절대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텨서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버티면서 기회가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요때 사셨던 분들 요때 사고 싶잖아요. 요게 올라가잖아요.
이때 그때 그 양반이 그랬는데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여러분들 지금 서울 아파트 못 샀네, 비트코인 못 샀네, 미국 엔비디아 못 샀네. 근데 이미 못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라고요. 지금이라도 바꾸라고요. 10초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10초를 투자를 못 한다면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승진했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 투자로 특히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 과거의 후회를 얘기하지 않고요. 선택에 대한 후회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럼 지금 선택에 대한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희생양을 찾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간에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저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리플 좋다고 얘기하는데 리플이 나중에 개박살이 나면 저도 유튜브 시장에서 뭐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냥 쫓겨나가지고 저도 그냥 유튜브 리플 찍으면 사람들이 조리놀림하고 왕따 시키겠죠. 그럼 저도 이러면서 저도 리플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 돈까지 잃으면서 채널도 신뢰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저도 어느 정도 이거를 걸고 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승부죠, 승부. 저는 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승부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그에 따른 보상이 어마무지하게 될 겁니다. 저도 10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100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만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는 유튜브가 아니 뭐예요?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때 그 형 나세요? 25년 추석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소통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댓글도 보기 제가 간전방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혼자까지 했는데 안 되면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들 산 타고 올라갈 때 산행해보신 분은 혼자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멀린 못 갑니다. 여기 가면서 막 골짜기도 있고 절벽도 있고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인생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계속 같이 묵묵히 칼바람도 맞아보고 폭풍우도 맞아보고 햇살도 맞아보고 가다 보면 정상에 있겠죠. 근데 지금 요거에 막 흔들려가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다시 여기 서서 탔다가 떨어졌다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올라간 자산에 대해서 나도 빨리 사고 싶고 포모가 와서 그래. 포모가 그럼 왜 포모가 오느냐. 네, 나의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은 무엇인데 이거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기준이 있는 거죠. 저는 그 기준 관점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저평가 자산을 사자. 제 기준은 그겁니다. 그럼 상대적 저평가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했고 매크로적인 얘기했고 차트 분석 얘기 드렸고 현재 XRP가 ETF로 승인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 근데 지금 유동성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유동성이 해결이 되면 갈 겁니다 라고 한 게 한 줄이에요. 한 줄. 이 한 줄로 해결한 걸 얘기를 할 걸 이거를 줄줄줄줄 풀어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얼마나 입이 안 풉니까? 하지만 저도 최대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영상을 찍어야 여러분들 끝까지 보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10만 유튜버로 넘어서 100만 유튜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후회는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묵묵히 그냥 할 뿐. 네, 그냥 할 뿐입니다. 할 뿐. 뭐 어디가 아파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아프단 말든 그냥 저는 할 뿐. 근데 제 관점에 맞는 얘기만 할 뿐. 네. 근데 그 관점대로 최근 가다가 좀 다시 무너졌지만 저는 다시 한 번의 기회라고 얘기 드리는 근거들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근거 없이 제가 제 뇌에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만 얘기하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죠. 네. 근거들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저는 그 선택마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제가 갑자기 내일 비가 오고 눈보라가 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날씨나 이런 걸 보고 우산을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폭풍이 올 것 같으면 집에 있다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택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대응이다. 근데 이 대응을 혼자서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런 관점들 괜찮은 것들이면 가져가시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정리해서 오히려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다시 한 번의 역대급 대불장 20년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트레이딩뷰 차트 세팅 수식을 가지고 저점 매수 신호 같은 코인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승률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신다면 한 번씩 매수 신호를 받아보시고 진짜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검증만 해보셔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인 부부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에 저의 개인 번호 하나 오픈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더보기와 댓글창에 3초 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클릭하시면 바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저 또한 채널 성장이 될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손실만 거듭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드려서 올해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